반갑습니다. 와룡봉수입니다. 자, 오늘 5월 29일 오전이고요. 금일 오전 시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HLB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근 사칭방이 좀 많아졌는데 사칭방에 속아가지고 피해를 보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제 지금 사진도 도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닉네임도 도용을 하고 있고요. 제 유튜브 채널의 이름도 그대로 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영상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더보기라는 그 삼각형이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제 무방 링크가 나옵니다. 그거 하나만 제 겁니다. 그 외에 상담원 채팅이 있는 이런 채널은 제가 만든 채널이 아닙니다. 속아가지고 피해를 보시는 분 없으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죠. 5월의 마지막 장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홍콩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지금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우리 시장은 조금 약한 모습인데요. 일단 미국 시장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자리를 한번 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자리도 일단 25,200자리도 한 번은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다. 지지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장 장 마감을 얼마 앞두지 않고 내일 홍콩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장 막판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로 인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아마도 오늘까지 해서 이 자리를 한 번은 이탈을 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 오늘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사이에 새벽 사이에 발표될 그 기자회견 안에서의 내용에 따라서 이 자리까지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는 뭐 지지를 할 것 같은데 24,800포인트입니다. 지지를 할 것 같은데 이 자리 테스트를 한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를 살짝 깬 이후에 아래 꼬리 달고 위로 올리면서 25,200포인트를 지지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생각보다 아주 크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제2 타격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함부로 뭔가를 이렇게 이 액션을 과감하게 취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사태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영국이나 독일이 지원 사격을 하고 있잖아요. 호주도 그렇고 일본도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호주 보복 조치 중국이 들어갔고요. 일본도 지금 보복 조치 가능성을 지금 내비친 상태인데 유럽 쪽에서 지금 반발들이 상당히 지금 심해서 미국과 연합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경하게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중국도 타격이 있을 테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당장 홍콩에 대한 어떤 압박의 수위를 아주 강도를 높이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미국도 피를 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되겠죠. 그 부분 때문에 아주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제가 그 얘기는 뭐 엊그저께부터 드렸었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막 시장의 추세를 흔들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지금도 똑같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한번 보면요. 어제 2050포인트 터치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밀린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2000포인트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2000포인트 근처를 한번 찍었잖아요. 찍고 오늘은 지금 요 2000포인트에 대한 테스트인데 어제 아래 꼬리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요 자리만 훼손해주지 않으면 어제의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오늘 시장 상황을 잠깐 한번 보면요.
지금 낙폭이 지금 조금 커지고 있죠.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지금 개장 이후에 갭 하락 이후에 살짝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현재 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도 제가 오늘 판단을 할 때는 요런 정도의 약보합권 근처 아니면 뭐 살짝 강보합까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정도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급 상태가 지금 또 조금 안 좋아졌네요. 안 좋아졌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밀리면 수급 상태가 조금 개선되고 조금 올라오면 다시 수급이 좀 안 좋아지고 지금 그런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모습은 좀 내려왔는데도 아직 개선세가 조금은 좀 덜 나타나고 있어요. 아침보다도 오전 장 초반보다도. 근데 뭐 여기서 뭐 더 크게 밀릴 걸로 그렇게 걱정스럽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래요, 일단은. 그래서 아마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요 정도 선에서 마감을 짓는, 요 전후에서 마감을 짓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현재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지금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방송 시작하고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네요. 그 매도로 전환을 했네요. 이 외국인들이 최근 역대급 매도를 하고 나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지금 밀리는 게 외인들이 지금 매도가 지금 다시 또 나오고 있으면서 코스닥이 지금 밀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관, 외인 올 지금 매도잖아요. 선물은. 현물 같은 경우는 선물은 지금 외인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사주고 있는데 아직은 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인데 그렇게 지금 뭐 아주 최악의 상황, 뭐 조금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걸로 보여진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섹터는 당연히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흐름을 보임에 따라 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히토류 관련 섹터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도 조금 괜찮은 모습입니다. 최근 지금 뉴스들이 좀 있었죠. 그 외에도 보면 뭐 반도체 섹터들이 아침에 조금 5G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살짝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 밀리면서 특징적인 그 종목들이 그렇게 섹터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네요. 자, 외인들 지금 거래소 매매 형태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매수세 상당히 괜찮고요. 그 외에는 뭐 크게 주목할 만한 건 없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도가 일단 조금 눈에 띕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제약, 원익 IPS, 바디텍메드, 펄어비스 요런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종목은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톱텍에서 조금 나오고 있고 파워로직스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큰 물량은 아니고요. 뭐 크게 걱정할 정도의 뭐 주목되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LB 흐름 이제 뭐 조금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은 의외적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오늘 내일 정도는 사실 일반적인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올려주는 게 사실 뭐 정상적인 형태인데 역시나 평범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HLB의 모습인데요. 오후장 정도에서는 뭐 한번 뉴스를 동반해가지고 조금 올려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오늘 안 올리는 상황으로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 이건 조금 이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에는 첫째는 어제 유증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청약률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 정도 상황까지 나왔다. 굳이 부양 안 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건 조금 보유자분들에게는 이 조금 아쉬운 소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회사가 조금 냉정한 거죠. 회사도 뭐 이윤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조직이다 보니까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면 6월 27일 정도 선까지 해가지고 26, 27 정도인가요? 그때가 어드벤처 연구소의 3자 배정 그 납입일이잖아요. 이게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그 가격대를 결정하는 구간에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5월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가격대를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을 위해서는 뭐 굳이 크게 높일 이유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HLB와 어드벤처 연구소 간에 어떤 무언가가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올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낮추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제가 보건대 지금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런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고 고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게 보통 같으면 유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금은 괜찮은 이슈를 동반을 해서 올려주는 게 가장 뭐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다만 HLB 같은 경우 지금 주주들의 로열티가 상당히 높잖아요. 주주들의 로열티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사측에서 뭐 조금 그 부분을 이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이게 왜 안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일단 뭐 혼자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조금 아무리 봐도 좀 그래요. 이게 이때 이렇게 올라왔던 것도 사실은 올라온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까지 매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약간은 좀 다르게 움직였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조금은 다르게 움직였잖아요. 큰 틀은 비슷했지만 뭐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11만 원은 기본적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리를 요번 무증 때까지 요 자리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를 지금 가지고 계속 말씀을 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오늘까지 오늘 현재까지 아무 대응이 사측의 대응이 없으면서 일단은 뭐 거래량도 지금 극도로 적은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단 뭐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게 1차적으로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만약에 오늘 끝까지 뉴스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사안들에 대한 어떤 추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조금 더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오늘 좀 올려줘야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윗골이 이렇게 달면 조금 좀 차트상으로만 놓고 봐서는 조금은 좀 껄쩍지근하긴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조금 더 올려주고 마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10만 9천 원 정도 때까지만이라도 올려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조금 뭐 현재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아쉬운 흐름이고요. 뭐 오후장에 뉴스 띄우면서 조금 올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얘도 10만 9천 원이거든요. 월봉상으로도 이제 그 부분을 일단은 지켜줄지 어느 정도 정상적인 흐름으로 맞춰서 갈지 아니면 역시 나는 다른 애들과 달라를 외치며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그 부분은 일단 오늘 장 마감 때까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뭐 한 2시, 2시 반 정도까지 안 나오면 오늘 뭐 별거 없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의 추측 정도의 상황 그런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다. 일단 나오는 상황 보고 뭐 주말 이후에 제가 다음 주 중에 일단 무증하고 그 뒤의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씩 또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전 시장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HLB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5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주봉, 월봉을 모두 마감하는 날인데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만 모두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